항쟁의 기관차 12월호 끝중 정책. 공적기구를 총동원한 언론장악 시도. 윤석열은 공적기구를 총동원해 정부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길들이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중요한 기본권들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방통위 위원장 교체에서부터 언론장악 시도가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취임 직후 윤석열은 1년여 임기가 남아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2023년 5월 30일 면직안을 제거한 뒤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장악 기술자로 유명한 이동관을 임명했다. 이동관 임명 전후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보수 인사를 임명했고 기존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배경에서 2023년 11월 12일 박민 전문화일보 기자가 KBS 사장에 임명됐는데 이소정 9시 뉴스 앵커를 하차시키고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등을 폐지하고 그간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를 두고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대국민 사과가 아닌 용산을 향한 사과였다. 용산을 향해 10초간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동관에 대해서는 77일째에 첫 탄핵 안상정이 시도됐으며 99일째에 자진 사퇴했다. 후임인 검찰 출신 김홍일도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추진했는데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했다. 그 후임인 이진숙은 2024년 7월 31일 취임하자마자 KBS MBC 이사 지원자 83명의 관련 서류 1000쪽가량을 검토해 13명의 이사를 95분 만에 골라내며 논란이 됐고 결국 탄핵됐다. 3인의 탄핵 사유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하는 파행 운영이 결정적이었다. 언론장악 시도와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9월 8일 취임 후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 보도를 인용한 KBS, MBC, YTN, JTBC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2024년 4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MBC에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2022년 9월 22일 MBC에 바이든 날리면 첫 보도 후 대통령실은 발음에 특정한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며 보도 경위를 추궁했고 국민당은 박성재 전 MBC 사장과 보도 관계자들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다. 같은 해 11월 9일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는 반헌법적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2024년 3월 14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출입기자 오찬 자리에서 MBC 기자를 겨냥해 MBC는 잘 들어 라며 군정보사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협박했다. 한편 류희림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영상 접속 차단을 시도한 사실이 2024년 10월 폭로됐다. 2023년 9월부터 12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사무실, JTBC 사무실,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자택뉴스버스 대표 기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언론 탄압이 진행됐는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선 때 입 다물게 만들기 위해 흔드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가 1년이 지나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 녹취에는 언론 고발 사주 정황도 담겼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4년 10월 4일 사람일보 박혜전 대표 10월 22일 자주15 전현직 기자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공안 탄압으로 언론의 자유가 유린됐다. 11월 15일 CBS 기자가 윤석열 골프라운딩 취재 현장에서 휴대폰을 빼앗기고 3일 뒤 입건되며 이틀막 논란을 낳았다. 윤석열 집권 2년간 한국의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는 19계단 곤두박질 쳤고 가장 순위가 낮았던 박근혜 정권 당시보다도 낮은 불명예를 기록했다. 수사기관을 동원한 정권의 언론 압박은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3 아침 김건희의 최재 영디올백 폭로와 김대남 녹취와 관련해 서울의소리가 전격 압수수색됐다.